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박지훈 의사입니다. 혹시 양치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다고만 생각하고 계셨다지나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구강 관리 상식이 어쩌면 우리 건강에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여러분의 잇몸을 손가락으로 살짝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혹시 따끔거리거나 피가 살짝 묻어 나오지는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구독이 아직이시라면 지금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귀한 정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어르신들 중 평생 누구보다 구강 관리에 열심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시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이가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았는데 왜 이럴까요? 하는 안타까운 질문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잇몸 염증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시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놀라우신가요? 내가 알던 양치 상식이 틀렸다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면 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왜 열심히 한 양치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 맞는 올바른 구강 관리법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왜 누구보다 열심히 양치질을 하신 분들의 치아와 잇몸이 오히려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잇몸을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불편하거나 아프진 않으신가요? 칫솔질할 때 피가 자주 나시나요? 바로 이런 분들이 과도한 양치질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시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피부처럼 잇몸 조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 즉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면 아물던 작은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 여기저기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예전보다 더디게 아무는 것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약해진 잇몸 상태에서 만약 빳빳하고 거친 칫솔모로 하루 3번 이상 힘을 주어 빡빡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잇몸은 계속되는 자극에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잇몸 퇴축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거울로 여러분의 치아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치아가 더 길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잇몸 퇴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됩니다. 이 부분은 단단한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차가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치아 과민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겨 세균들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쉽고
칫솔질도 잘 닿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잇몸 질환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치질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맞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딱 2번만 제대로 양치하세요. 여러 연구 결과 하루 2번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히 닦는 것이 3번 이상, 부실하게 닦는 것보다 구강 건강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둘째 칫솔은 반드시 부드러운 모 또는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약해진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칫솔을 잇몸과 치아 경계선에 약 45도 각도로 대고 힘을 빼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마치 계란 표면을 쓸어내리듯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박박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넷째 시간은 딱 2분만 지켜주세요. 너무 오래 닦는 것은 오히려 잇몸과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타이머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8세 김 할머니께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칫솔질할 때 피가 안 나요 라며 기뻐하셨고 3개월 후에는 이제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여러분도 그 미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셔서 사용 중인 칫솔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빳빳하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양치질 방법만 올바르게 바꾼다고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광고에서 본 것처럼 하얗고 빛나는 이를 위해 특별한 미백 치약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특히 더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화이트닝 눈부신 미소. 이런 광고 문구들 참 매력적이죠. 지금 잠시 여러분이 쓰고 계신 치약 튜브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미백이나 화이트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뵌 75세 이 할머니의 경우가 생각납니다. 늘 단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분이셨는데 본인의 미소에 대한 자부심이 크셔서 무려 20년 넘게 미백 효과가 있다는 치약만 골라 사용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을 마실 때마다 이가 시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조차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니의 치아 표면, 즉 범낭질이 심하게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백 치약의 비밀은 바로 연마제 성분에 있습니다.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물리적으로 긁어내기 위해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연마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치아 범낭질의 두께가 젊은 시절의 약 70% 수준까지 얇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해진 치아 표면에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미백 치약을 매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나무, 마룻바닥을 거친 사포로 계속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치약을 사용해야 할까요? 최적의 치약.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자극 또는 저마모라고 표시된 치약을 선택하세요. 치아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세요. 불소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만약 이미 이가 시린 증상이 있다면 시린이 전용 또는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고려해 보세요. 넷째, 화려한 포장이나 광고 문구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실제 치약의 성분입니다. 이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저자극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이 시림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편안하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치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또 다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저 역시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위험한 조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배웠던 79세 정할아버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양치질을 하셨고 60년 넘게 이 습관을 칼같이 지켜오셨죠.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 특히 앞니 부분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마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입안 환경은 일시적으로 산성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낭질이 일시적으로 물러지거나 약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는 치아 표면의 단단함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단단함을 회복하는 데는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치아 표면은 칫솔질의 마찰에 의해 쉽게 깎여나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매 재강화 능력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식후 양치질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입안의 침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찝찝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식후 양치질 전까지 구강 위생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를 마친 후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입안을 여러 번 가볍게 헹궈내세요. 둘째, 불소가 함유된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알코올 성분이 없는 제품으로요. 셋째,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드신 후에는 설탕이 없는 무설탕 껌을 잠시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리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부드러운 칫솔과 저자극 치약을 사용하여 2분 동안 부드럽게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정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이가 시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다니 하시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후 즉시 양치하던 습관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지만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체념하시는 문제, 바로 입마름 구강건조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들어 입이 자꾸 마르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입마름으로 고생하시던 85세 초에 할아버지께서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에 목이 말라 자주 깨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졌으며 말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서 생기고 잇몸 염증도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 할아버지는 심각한 구강건조증을 앓고 계셨고 그 원인 중 하나는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구강건조증,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치매의 역할 때문입니다. 치매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아주 놀라운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강력한 천연 항균제 역할, 치아의 보호막 역할, 음식, 소화를 돕는 역할 등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들이 침 분비를 더욱 감소시키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의 약 80% 정도가 부작용으로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 분비가 줄어들면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 증가, 구강 감염 위험 증가, 소화 문제와 영양 흡수 장애, 말하기와 삼키기 어려움, 미각 감소와 식욕, 저하입 냄새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경우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을 조절하고 제가 알려드린 구강건조증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입마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사는 즐거움이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라며 기뻐하셨죠. 자, 그렇다면 구강건조증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최소 8잔 이상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보세요.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셋째,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가습기 사용도 좋습니다. 다섯째, 카페인, 술, 담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 또는 약사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 입이 마르다고 그냥 참고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강 건강이 왜 단순히 입안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전체 건강, 심지어 수명과 직결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 단순히 치아 좀 덜 시리고 잇몸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심한 잇몸 질환을 오래 방치하셨다가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응급실을 찾으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떻게 입안의 세균 문제가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버드 의대 등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잇몸 질환 환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약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입안의 세균들이 혈관 속으로 침투하여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심장과 뇌 질환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만성 잇몸 질환이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이며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심한 잇몸 질환 치료 후 놀랍게도 심장 건강 관련 지표들도 함께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 선생님도 잇몸 치료가 심장 건강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우리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구강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닌 현대의학이 밝혀낸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양치질은 하루 딱 2번. 아침과 잠자기 전에. 둘째 칫솔은 반드시 부드러운 모로 셋째 45도 각도로 힘 빼고. 부드럽게 2분 동안. 넷째 치약은 저자극, 저마모, 불소, 함유 제품으로. 미백 치약은 주에 5째 식후. 바로 닦지 말고 물로 헹군 뒤 30분에서 1시간 후에 6째 입마름 예방 위에 물 충분히 마시고 무설탕 껌 등 활용 7째 증상 없어도 6개월마다 정기치과 검진 8째.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약물 부작용 상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건강과 수명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더 나아가 수명에까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하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어르신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 관리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누리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에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한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꾸준히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더욱 유익하고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정성껏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50년 임상 경험의 박지훈 의사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